검은색 사복에 수용번호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재판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가 빠진 뒤 판사는 직업을 물었고 김건희 씨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수의가 아닌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뒤로 묶은 채 검정태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여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사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선 겁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법정 촬영은 특검과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전까지 스케치까지만 허용된 촬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물러나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혐의 등 재판 과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신원 확인 등엔 답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재판은 김영근 특검보 등 김건희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재판 절차를 확정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다 거부하고 보석 신문만 나오겠다고 하자 특검이 실시간 생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처럼 앞부분만 짧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발언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법원이 내일 가부를 결정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도 이어서 진행하는데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보석신문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시행되지만 특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계가 허가되면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오늘도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구속적부 심사 때 직접 출석했고 이틀 뒤 보석신문에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석방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한학자 총재 구속 뒤 첫 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오늘 오후 3시 15분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입니다. 구속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을 했다면서 어제 예정된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의 재소환 통보에 오늘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조사는 1시간 반 만에 끝이 났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총재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렸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오늘 오후 2시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죠.
네,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서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는 본 수사가 90일간 진행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30일씩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이 첫 연장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29일까지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몇 차례 무산이 되면서 통일교회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가 최근에야 본격 시작이 된 데다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면서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몇 명이나 더 늘게 되는 겁니까? 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30명, 또 파견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사무실을 확장을 하고 또 각 수사팀에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사팀 증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00명 가까이 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외교부가 기준까지 바꿔가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자택은 물론이고 외교부 청사와 국립외교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입니다. 자격 요건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었는데 당시 학위 소지가 없고 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심 씨는 올해 2월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도 합격했는데 이 채용에도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지했다가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시킨 뒤 국제 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이후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취업 과정과 채용 과정 그리고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의혹과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국립외교원,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외교부 응시 자격 변경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 구상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총회 현장에서 취재 중인 유선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END 구상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약 20분 동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END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네, 비핵화는 그대로 추진한다. 다만 우선 대화부터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비핵화는 이제 엄중한 과제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딜이라든가 원샷 이렇게 한 번에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게 당장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대화와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직접적인 평화 메시지를 낸 거네요. 북한 대표단도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측 좌석에는 한두 명이 끝까지 앉아 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주 유엔 대표부 소속 인사들이거나 혹은 북한이 새롭게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 인사일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신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북한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었죠. 이제 중국 또 러시아 쪽의 유엔 대표부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듣거나 또 한반도 관련 발언이 나올 때는 뭔가를 적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주제는 공개가 됐습니까? 네, 토의 주제는 이번 회차의 의장국인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장으로서 안보리 토의를 주재를 하게 되는데 그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서 약 80개국 정도가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는 이제 END 구상으로 한반도의 갈등 해결의 해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 토의를 통해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AI 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